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장을 하고 있고 머리를 염색하기도 하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보통 꾸며준다 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어렵게는 수식한다 라는 내용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형용사라고 하면 영어로는 adjectives라고 하고 이 그림들을 잘 눈여겨봐 주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뭐를 꾸며주는지 뭐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미는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형용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가? 일단 형용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의 정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는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어떤 종류를 형용사라고 하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 형용사는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형용사, 명사도 종류가 많고 형용사도 종류가 많은데 형용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용법은 쓰임새를 말합니다. 형용사에는 어떤 용법, 쓰임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형용사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나열을 해야 문장을 예쁘게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항상 용어에서 문제가 생기죠. 문법은 어려운 이유가 말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형용사 한자 분석 다시 들어갑니다. 별거는 아니에요. 자, 형용사의 형은 어떤 형이고 용은 어떤 용인지 한번 봅시다. 봤더니 모양형의 모양용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떠올리셔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제가 한번 애교를 떨게요.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설명해 주는 말이 형용사다. 그래서 형용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저와 함께 형용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형용사 하면 모양,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꾸며주느냐? 형용사가 아무나 꾸며주지는 않습니다. 형용사가 꾸며주는 내용은 바로 명사예요. 띠리리! 자, 이제 스캔들이 났습니다. 형용사는 항상 스캔들은 명사와 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명사와의 관계, 형용사. 자, 지금 이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분칠을 하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한테 있어서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붓이 형용사가 될 거고요. 형용사가 꾸며주는 것은 여자라는 명사가 될 겁니다. 아하, 그러면 명사와의 관계는 형용사가 명사를 줄곧 따라다니면서 꾸며주고 수식해주고 항상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용사 하면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이 늘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 꾸며준다는 것도 알겠어, 형용사가. 그런데 형용사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는데 명사의 무엇을 나타내느냐 형용사는 명사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량 표현이 있는 것도 형용사고요. 크기 또는 나이 그리고 상태, 감정, 온도, 재질을 나타내는 말들이 형용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기, 색깔, 나이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형용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형용사, adjective의 종류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도대체 그래, 형용사가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내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형용사냐라는 질문에는 이게 답이 되겠죠. 자,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You were, every, some, each, many, this, second, that, to, read, Korean, only, medical 등등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You were, 너의, big, 큰,
creative, 창의적인.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each, 각각의, many, 많은, Korean, 한국의, 그다음에 interesting, 신나는, 재미있는. 이 많은 형용사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말로 끝났냐 하면 뭐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니은 받침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뭐의 라고 형용사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형용사 happy, 행복한, 니은 받침으로 되죠. 그 다음에 many, 많은, 니은 받침이 되죠. 그 다음에 Korean, 한국의, 뭐뭐의 또는 은, 우리가 예쁜, 슬픈, 큰, 작은, 어마어마한 하는 것처럼 니은 받침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뭐라고요? 명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인데 어떤 모양? 크기와 수, 그 다음에 또 나이와 색깔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형용사,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형용사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형용사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면 니은 받침으로 되거나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형용사도 큰, 작은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나이가 많은, 젊은 하는 거는 어떤 나이 표현의 형용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형용사의 종류를 갖다가 나눠보자 라고 했을 때는 한 10봉지 정도에 담기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 어떤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우리가 성질 형용사라고 하고 수량 형용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나 양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들을 묶어서 수량이라고 하고요. 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두 마리 할 때 그 두 같은 것들을 이제 수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거 이것저것 할 때 이, 저는 지시 형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뭐뭐의도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이제 소유 형용사도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형용사, 분배, 고유, 강조, 분사 등 형용사를 종류별로 나눈 것이 이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형용사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하고 니은 받침이 되거나 뭐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큰 자동차, 자동차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큰 니은 받침, 작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큰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그죠? 니은 받침으로 끝나거나 한국의 자동차처럼 뭐뭐의로 끝나는 말들을 이제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형용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형용사가 어떤 건지 제대로 짚어서 정확하게 정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See you later, alligator.